걸음마 해봐. 걸어가 보세요. 와. 이제 막 걷기 시작한 15개월 아기. 엄마랑 하루 종일 붙어 있습니다. 웃지 마. 무서워. 남편은 8시쯤 퇴근하니까 그때까지 부모님도 다 멀리 사셔가지고 도움 받기가 좀 힘들어요. 밤에도 쉬기 힘듭니다. 잠을 처음에는 하도 못 자고 처음에는 조금 산후우울증 같은 것도 한 10개월쯤에 있어가지고 과호흡 증상도 조금 오고 좀 체력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게 이제 몸으로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엄마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합니다. 최근 일이 많아져 일주일에 한 번 5-6시간 정도 민간 돌봄 도우미를 부릅니다. 한 달에 많게는 50만 원 정도 듭니다. 공공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있지만 신청자가 몰려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일도 100%가 안 되고 육아도 100%가 안 되고 항상 뭔가 부족한 엄마라는 자괴감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려 했지만 회사 눈치를 보느라 결국 못했습니다. 그거를 사실 의무화하지 않는 이상은 남성 직원들이 조금 회사 눈치를 안 보고 쓰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국가가 돌봄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며 육아휴직 확대 등을 얘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저는 봅니다. 2달 뒤 윤 대통령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시범적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 100명을 도입합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까? 홍콩의 한 아파트. 유치원에서 오는 아이들을 필리핀에서 온 가사 도우미가 맞이합니다. 비냐 씨는 7년째 홍콩의 한국인 가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So because I'm a mother already, so I already chose to work abroad as domestic helpers so I can support my son and also my family. 아이들 엄마는 덕분에 육아 부담을 많이 덜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그 육아 부담을 줄였거든요. 줄었기 때문에 나중에 둘째가 좀 크면서 셋째를 낳아도 되겠는데 하는 생각은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비냐 씨 같은 가사 도우미는 홍콩에 30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안 됐습니다. 홍콩의 합계 출산율은 0.76명. 한국과 비슷한 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홍콩에 이어 같은 제도를 도입한 싱가포르 출산율도 1.03. 역시 꼴찌 수준입니다. 저출산은 이런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훨씬 복잡한 구조적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 두 도시 국가는 저출산 대응 정책에 실패한 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국가의 사례를 가져와서 정책을 어떤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콩 현지에서는 임금체불, 성폭행, 학대 같은 인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들을 현대판 노예라고 부릅니다. The employer hit me or hurt me. Hit where? Cut my face with her fist.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는 최저임금의 40% 정도만 줍니다. 홍콩 정부는 이들에게 노동법 적용을 제한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차별합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가사 도우미 본인들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기꺼이 와서 일하겠다라고 하는데 굳이 대한민국으로 올 경우에 2배, 3배, 4배를 줘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일단 그거는 정말 글로벌 착취예요. 명백한 글로벌 착취고요. 그 구조 아래 우리나라를 같이 동행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거에 다름 아니에요. 논란이 일자 정부는 최저임금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돌봄 문제를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력을 수입해 해결하자는 발상.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도 시장에 맡기자는 말을 한 적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쪽의 경쟁을 우리가 좀 조성을 함으로 해서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국가가 책임지겠다더니 결국 보육도 시장에 맡기자는 걸까? 돌봄을 굉장히 귀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그 귀하고 소중한 돌봄을 외국인들에게 맡기고, 두 번째, 그 귀하고 소중한 돌봄을 최저임금도 안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게 과연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오민주 씨는 6살 아이를 특별한 어린이집에 맡깁니다. 보육교사들은 모두 정규직이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지냅니다. 희귀 질환이 있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발달 지연이 왔기 때문에 이제 장애 통합 보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장애 통합 보육 전문 선생님이 케어를 해주고 계세요. 이게 가능한 건 서울시가 공공보육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7곳. 하지만 곧 사라질 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장악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68억 원이었던 예산을 올해 100억 원이나 깎았습니다. 방만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공공성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고 잘못되어져 있는 이런 곳에는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민간에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열악한 보육 현장은 아이들한테 약자들한테 다 피해가 고스란히 갈 것이라는 건 이미 전문가들이 다 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육 같은 복지를 민간 시장에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부자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시장에서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산층들은 뭐 예를 들면 좀 중질 또는 저질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죠. 저소득층은 그것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아이들을 방치하게 됩니다. 즉 시장화를 통해서 돌봄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의 질과 방식이 계층화되는 방식으로 나타나요.